봅시다. 1번부터 보자. 다음 중 회계정보 질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비대면 모의고사 1회 문제입니다. 몇 회까지 올라가 있니? 이거밖에 없어? 다음은 회계정보 질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 여러분들 회계정보 질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어요. 질적 특성에는 첫 번째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신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측가치, 그 다음에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가 목적 적합성을 구성하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검증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이 아니라 뭐에 속하는 거죠? 신뢰성에 속하는 구성 요소죠, 그렇죠? 1번은 틀렸어요. 단기 재무제표는 연체와 재무제표에 비해서 목적 적합성은 높아지나 신뢰성은 낮아진다. 여러분, 단기 재무제표가 몇 개월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짜리죠. 6개월 갖고서 그 회사의 연간 실적을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렇죠?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원하는 때의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목적 적합성 중에서 적시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적시성. 원하는 때의 정보를 제공을 해줘라. 얘가 단기 재무제표입니다. 단기 재무제표, 그 다음에 또는 뭐 분기 재무제표. 목적 적합성 중에서 적시성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6개월짜리니까 신뢰성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목적 적합성 중에 적시성을 충족할 수 있어요.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역사적 원가는 과거의 원가죠, 그렇죠? 취득 원가를 우리가 역사적 원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검증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신뢰성이 제고되지만 목적 적합성은 낮아진다. 여러분 잠깐만, 내가 땅을 30년 전에 땅을 1억 주고 샀어. 그거는 검증 가능한 정보죠, 그렇죠? 왜냐면 취득 원가 그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취득세도 냈을 테고요. 근데 자, 검증 가능한 정보예요. 30년 전에 1억 주고 샀다. 검증 가능한 정보입니다. 검증 가능한 정보예요. 신뢰성을 충족하죠. 하지만 지금 땅값이 얼마인지 그게 더 궁금하지 않을까? 맞잖아, 그지? 지금 땅값이 얼마인지가 더 궁금하겠죠, 그쵸? 지금 한 땅값이 100억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는 지금 땅값이 얼마냐라는 얘기죠. 목적 적합한 정보예요. 목적 적합한 정보입니다. 근데 역사적 원가는 검증은 가능한 정보고요. 그래서 역사적 원가는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충족하지만 지금 현재 땅값이 얼마니? 100억. 목적 적합한 정보는 아니라는 얘기죠. 역사적 원가는 목적 적합성은 낮아집니다. 회계정보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자, 목적을 충족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신뢰성이 있으면 목적 적합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상충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1번.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결산 분기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1월 1일 국가로부터 상환 의무 없는 보조금을 1,500만원 수령해서 2,500만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잔고금액에서 자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계장치에 대해서 종이법으로 감가할 생각을 하였다. 잔존가치는 없으며 내용연수는 몇 년이라고 나와 있죠? 5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순서대로 보여드리면은 자, 1월 1일에 차변에 보통예금 1,500, 대변에 정부보조금, 대변에는 정부보조금 1,500. 유공항 재무상태표를 보여드리면 재무상태표에서 보통예금 1,500, 보통예금이 1,500이죠. 마이너스 정부보조금 1,500. 그래서 내 돈은 없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보통예금 1,500만 원, 저 내 돈이 아니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하면 내 돈처럼 보이죠, 그쵸? 아니야 이거 내 돈 정부에서 보조받은 거야 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즉시 기계를 출력했습니다. 기장치 2,500 기장치 2,500 대변에는 보통 예금 2,500 나머지는 우리 회사 돈으로 줬다는 얘기지, 그치? 우리 회사 돈 1,000만 원은 회사 돈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보통 예금이 싹 없어졌죠? 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정부보조금도 없어져야 되겠지, 그치? 얘 없애줍니다. 차변에 정부보조금 금액은 1,500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얘는 없어진 거예요 지금. 자, 다 없어졌어요. 대신에 뭐가 생겼죠? 기계장치가 얼마짜리 생겼어요? 2,500만 원짜리 생겼죠? 기계장치 2,500만 원짜리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내비두면 내 돈 주고 산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나라에서 지원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계장치에 대한 정보보조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보보조금이 1,500. 그럼 마이너스 정보보조금 1,500. 그래서 내 돈은 1,000만 원만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돈은 1,000만 원만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보통예금으로 받았을 때는 차분한 보통예금 대변에 정부보조금이라고 그랬죠, 그쵸? 정부보조금 없어지고, 보통예금 없어지고 정부보조금도 없어져요. 기계장치가 생겼으니까 기계장치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저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12월 31일에 감가상각을 하면, 자, 여기 잠깐만 봅시다. 무슨 법이래요? 정해법, 내용연수는 5년. 그럼 2,500만 원 나누기 5년이면 500만 원 나오지.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500.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500. 차변에 감가상각비 5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만 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나누기 5년에서. 얘 나누기 5년 했잖아, 그치? 여기 나누기 5년에서 한 300이 나오죠? 차변에 정보보조금이 300. 이 금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줄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될까요? 200만 원이 됩니다. 저런 게 찾아보세요. 감가상각비 300만 원 줄인 분기를 찾았더니 몇 번이지? 3번이죠, 3번. 아니면은 여기 봐요. 답에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직접 차감을 하지 않고 이거. 자, 감가상각비 500만 원을 그대로 내비두고 대변의 감가상각비, 그죠? 대변의 감가상각비 300. 다 똑같은 거지 뭐. 얘를 안 쓰고 여기서 차감 하나 내비두고 이렇게 쓰나 똑같은 겁니다. 답은 3번이죠. 3번 문제 보자.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 관련된 자료이다. 2002년도 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매출 채권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말 매출 채권의 순장부 금액은 990만 원이고 끊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순장부 금액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서 매출 채권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은 한 게 얼마라고요? 990이래요. 990. 손익계산세 대손상각비는 5만 원이 계산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었었어요. 작년도 말에 2021년도 말은 곧 2022년 초가 되겠죠. 초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 있었어요. 2021년도 말은 2022년도 초가 된 거잖아요, 그지?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이 있었고요. 2022년 중에 확정된 대손 금액이 2만 원이 있습니다. 중에 대손금이 얼마 있어요? 2만 원이 있어요. 그럼 분기 이렇게 했겠다. 분기. 대변에 외상 매출금 2만 원. 차변에 대손 충당금 2만 원. 그죠? 이렇게 분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충당금이 잘 볼래?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이 있었는데 못 받은 돈이 2만 원이 있어서 2만 원 써먹었으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은 8만 원이 있겠죠. 그지? 8만 원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001년도 말이 2002년도 초가 되는 거예요. 2022년도 초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22년 중에 대손금이 2만 원이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외상면 취금 2만 원, 차변의 대손 충당금 2만 원 이렇게 분기가 돼서 대손 충당금 잔액은 8만 원이 되죠. 그런데 손익계산서의 대손 상각비가 다시 또 얼마 있다고 나와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예상된 대손 상각비는 5만 원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차변의 대손 상각비 5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5만 원 이렇게 분기를 했다는 얘기죠. 손익계산서의 대손 상각비 5만 원은 차변의 대손 상각비 5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5만 원 이렇게 분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대손 충당금 잔액은 8만 원이 남았었는데 요번에 또 얼마를 모아뒀어요? 5만 원을 모아뒀죠, 그렇죠? 8만 원이 있었는데 5만 원을 모아뒀으니까 얼마예요? 13만 원. 그러면 네, 매출 채권의 설정 전 매출 채권의 금액이 나오겠죠. 990에서 13만 원 빼니까 얼마입니까? 1,003만 원.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1,003만 원,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2022년도 말에 순장부가액이 990이래요. 순장부가액이 990. 순장부가액이야, 얘가. 순장부가액. 그래서 순장부가액이 990이라는 얘기는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빼준 게 990이라는 얘기야. 물으면 이걸 물은 거예요. 자, 2021년도 말이 2022년도 초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초에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 있었는데 못 받은 돈이 2만 원이 있으니까 대부분 매상 매출금 2만 원, 차변의 대손 충당금 2만 원 이렇게 분개를 했을 것이다. 그 충당금 잔액은 8만 원이 남았을 테고요. 자, 손익계산서에 또 대손 상각비가 5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 5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5만 원. 두 개 더해서 13만 원이 갔을 테고요. 그러면 채권 잔액은 1,003만 원이 나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다음 문제.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이라 옳은 것을 모르겠습니다. 경영진은 효과적인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틀렸습니다. 독립적인 평가 기능은 감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경영진은 최종 책임자고요. 경영진은 모든 것에 대한 최종 책임자고요. 감사는 독립적인 평가는 감사가 수행을 하는 거고요. 경영진이 아니라 감사. 2번. 경영진이 설계 운영하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은 감사가 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은 이사회가 집니다. 경영진이 설계 운영하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은 이사회. 동그라미 3번.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이사회와 경영진에 의해서만 실행되는 과정으로서 구성원들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구성원들까지 모두 관계가 있습니다. 3번도 틀렸죠?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 정보도 적절하게 정보 수집해서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설명이라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공급년 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작성년 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작성년 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근데 공급년 월일은 작성년 월이라고는 좀 틀린 거죠. 물건을 언제 팔았냐가 공급년 월이 되는 거고, 그죠? 작성년 월일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이 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맞죠? 가산세 부과되는 거 맞아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속하는 과세기한 다음 달 10일까지 명세서를 전송해야 된다가 아니라 다음 날까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송은 3번에 틀렸습니다. 소멸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매업, 가정대표적인 거 문구점에서 공급받는 자가 물건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 요구합니까?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죠, 그죠?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요구할 때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를 요구할 때는 발행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문구점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볼펜을 사고 세금 계산서 요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할 필요 없다고요. 근데 제가 문구점에 가서 볼펜을 세트로 샀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요구를 했을 때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어요.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은 개인 사업자인 항공실업의 거래 내용이다. 자,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 세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수익은 얼마인가? 중고 기계장치 매입한 거 공제받을 수 있죠? 동그라미. 적대비 안 되죠? X. 원재료 매입한 거 되죠? 동그라미. 트럭의 수선비 되죠? 동그라미. 승용차 구입한 건 안 되죠? X. 그 지금 동그라미 불러준 것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얼마가 답이 되죠? 2,800만 원이죠. 7번. 비과세 소득으로만 묶여진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종업원이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과세입니다. 과세. 조림기간 5년 이상의 임모, 양도로 발생하는 연간 6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얘는 비과세입니다. 논밭을 작물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고요.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자가운 정보주공 비과세죠. 나다라. 다음 것은 2번 나왔고요. 식사대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10만 원까지는 비과세네. 근데 10만 원 추가가 10만 원이 있죠, 그렇죠? 네, 20만 원이니까 과세가 되는 거죠.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10만 원 추가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비과세 되는 것은 2번에 나다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8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김항공 씨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자료이다.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 3천만 원일 때 여러분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 3천만 원일 때 김항공 씨의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세전이익이 얼마래요? 3천만 원. 교통사고 벌금이 100만 원. 여기 벌금이 100만 원이가 있습니다. 벌금이 100만 원이가 있고요. 배당금 여기 배당금 수익이 얼마가 있을까요? 배당금 수익이 400만 원이가 있고요. 배당금 수익이 400만 원. 그 다음에 토지 처분이익 여기 토지 처분이익이 얼마? 200만 원. 그 다음에 사업하고 관련된 자산 수중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700만 원. 이월계수가 모자에 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대, 사, 근, 년, 기, 퇴, 양. 그죠? 이자소득.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에요. 그죠? 지금 이거 구하는 거예요. 사업소득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봐. 사업소득에 배당금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잠깐만. 사업소득에 배당금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배당금은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총수익금액 불산입이라고 그래요. 총수익금액 불산입. 입금불산입하고 똑같은 거예요. 입금불산입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참고로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순이익이 법인세법에서 뭐라고 하죠? 입금 마이너스 순금은 뭐라고 배웠어요? 각사업년도 소득금이라고 했죠? 소득세법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입금을 총수익금액이라고 해요. 비용을 뭐라고 할까요? 필요경비라고 해요. 필요경비는 소득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금불산이 입금산이 송금산이 송금불산이 파지겠지. 그러면 법인세법에서 썼지겠지.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익금액산이 총수익금액불산이 필요경비산이 필요경비불산이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자 어쨌든 안 들어가요. 그죠? 대단한 것이니까 안 들어갑니다. 총수익금액불산익이 4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처분이익은 여기 봐요. 토지처분이익은 양도소득이잖아. 그지? 토지나 건물은 팔았을 때 양도소득이죠, 그쵸? 양도소득이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총수익금액불산이 200만원. 총수익금액불산이 200만원. 자산 수중이익은요,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그치? 사업하고 관련 있는 자산 수중이익은 여기 들어가는 거 맞아요. 세무조정 없다고 그래요. 만약에 2월 계수금 보존에 충당됐다라고 나오면 2월 계수금 보존에 충당됐다라고 나오면 얘도 세금 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총수익금액 불산익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배당금 수익이 사업소득에 들어가면 안 돼. 총수익금액 불산익. 토지처분이익도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니까 사업소득에 들어가면 안 돼요. 총수익금액 불산익. 자산수중이익은 세금 내는 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벌금. 벌금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필요경비 불산익이라고 배웠겠지? 필요경비 불산익. 송금불산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필요경비 불산익. 금액은 얼마? 1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는 하면 사업소득 금액이 나와요. 는 하면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입금산이 입금불산이 송금산이 송금불산이 파듯이 총수익금의 산이 총수익금의 불산이 필요경비산이 필요경비불산이 이란 말 씁니다. 3천에서 그죠? 이거 계산하면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 나올까요? 2,500만원. 2번이 답이 된 거예요. 사업소득 금액은 2,500만원. 2번이 답입니다. 2번. 참고로 여러분이 잠깐만 이자도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사업소득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총수익금액 불산. 이자도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 금액 들어갈 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9번. 박 사장과 재무팀장이 채무장의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옳은 것으로 묻습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세에 의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세. 답은 2번이나 3번이겠죠? 2번이나 3번. 2번이네, 그죠? 분점 소재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본점 소재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로부터 몇 월이네? 3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죠. 여러분, 일반적인 회사의 사업년도 종료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0일 플러스 3개월에서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죠? 3월 30일까지 납부하죠? 3개월이죠. 답은 2번입니다. 10번.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상에 대한 소득처분 중 기타 사회이출이 아닌 것은 임대보증금의 단주입금, 입금산의 기타 사회이출, 입금산의 기타 사회이출,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기타 사회이출,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여러분, 감가 아니지.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잖아. 임차료는 자가용이란 얘기야? 아니면은 렌트란 얘기야? 렌트란 얘기지. 그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 또는 기타 사회이출이라고 그랬지. 자가일 때는 유보지만 남의 차 할 때 렌트했을 때는 기타 사회이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도 기타 사회이출이에요. 수정신고 기한 내 부당하게 사회이출된 매출누락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에 산입해서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매출누락분을 회수했다고 그랬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입금산이 유보 발생이에요. 유보 발생. 반영한 거니까. 만약에 부당하게 사회에 유출된 매출누락을 회수를 안 했어. 그 입금산이 상해 처분하면 주면 되는 거예요. 상해 처분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잠깐만. 사장님이 부당하게 매출을 누락했어요. 빨렸어. 그걸로 끝났어 그냥. 그럼 입금산이 상해야. 근데 입금하라고 그랬죠, 그치? 회사로, 그쵸? 부당한 게 가져가고 회수했지, 그치? 유보 발생입니다. 유보 발생. 그래서 입금산이 유보 발생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잠깐만, 이게 왜 유보 발생이 되는지 볼래? 잠시만.
이거 1년에 19년에 매출을 1억 누락했어요. 부당하게 매출을 1억 누락했어요.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세무조사를 맞아요. 세무조사를 맞았어요. 걸렸어요. 그냥 걸렸어요. 그러면 이때 거 수정신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수정신고를 들어가야 돼요.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입금산입 매출 1억 상해 처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해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입금산입 매출 1억 상해 처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수했다고 그랬지, 그치? 회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 2020년도에 지금 이걸 세무조사 맞는 거라고 그랬지, 2019년도 걸, 그쵸? 그럼 여기 봐요. 세무조사를 해서 부당 매출 누락한 거 회수를 했어요. 회수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치? 받았다는 얘기예요. 대변에 전정기 거니까 전교류 수정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 계산할 때 수익이 생겼지, 그치? 여기 1억이 가잖아. 근데 여기 봐요. 근데 여기 입금산입 이렇게 해서 각 3년도 소득금액 1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안 내요? 내지, 그치? 냈어 안 냈어? 냈지? 누락한 거 수정신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조건 수정신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신고에서 소득금액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법인세 낸단 말이에요. 법인세 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내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입금불산입 해줘야 돼요. 입금불산입 1억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상여 처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보 발생. 그래서 이때 유보 감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세금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만 내면 된다고요. 법인세만. 입금하면, 회수를 하면. 자, 다시 한번. 부당하게 매출 누락한 거 있잖아요, 그죠? 통장에 입금하면 상여 처분 안 당한다고. 그럼 다행히 소득세 폭탄 안 맞는 거지, 그치? 법인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입금을 안 하면 나 돈 없이 입금 안 할 거야. 그러면 상여 처분 당하는 거야. 소득세 폭탄. 근데 입금했어요. 입금하면은 분계가 차별 보통예금 대변의 전교로 수정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유보 처분돼서 법인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보 발생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